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자켓도 입고요.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하느라고요.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제를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수칙 10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모두 돈 많이 버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체크업을 해보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건지.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로스 스케줄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총 수입이죠. 총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주택을 얘기하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 지불이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동산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입과도 비교되는 아주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Gross Scheduled Income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Rental Income plus Lost Rental Income from Vacancy Unit이죠. 그러니까 내가 베이컨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NOI, 순수익이라고 하죠. Net Operation Income이라고 합니다. 영업수입이 정말 내가 딱 그 남은 게 얼마인지를 말하는 건데요. Net Operation Income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Net Operation Income에서 Operating Expense, 결국은 뭐냐면 비용을 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NOI는 총소득, 공실손실, 유지보수, 또 수리, 세금, 보험 등 재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운영 비용을 다 제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게지를 내는 그 자본 비용에 대해서 원금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NOI 월 3,000불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8%의 그 vacancy rate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0불 정도 되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한 300불 정도 들어가고요. 재산 관리하는 게 또 한 10% 정도 해서 300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500불 정도로 보고요. 또 보험을 100불 정도로, 이건 먼트리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12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영 수익이 그러니까 수입이 2760불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공실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 공실 비율 240불을 빼면은 2760불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비용 1200불을 빼면은 매월 1560불이 순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12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불의 NOI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그 모게지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소유주가 가진다는 그 금액 NOI입니다. 네, 세 번째 자본화 비율, 즉 캡 레이트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캡 레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NOI 나누기 구매 가격이죠. 이것은 NOI 나누기 purchase price인데요. 이거를 capitalization rat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cap rate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그 비슷한 비슷한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비교할 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본질적으로 재산을 현금으로 산 경우 그 수익률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채 조건과 금액은 거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캡 레이트를 사용하면은 부채를 변수로 제거하고 모든 현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해서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캡 레이트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많이 쓴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캡 레이트는 부동산 형태 사무실이나 아파트나 웨어하우스나, 이게 그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캡 레이트의 어떤 기준점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더 위험할수록 캡 레이트가 높아집니다.
네, 두 개의 포플렉스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몇 년 전에 도시가 좋은 지역에 지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은 지 별로 안 된 거고요. 하나는 한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클래스가 B 또는 C 지역에 조금 좋지 않은 뭐 약간 슬럼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지어졌다면 두 번째가 캡넷이 더 높을 겁니다. 예, 이렇게 두 부동산의 그러니까 좋은 지역, 뭐 그리 선호하지 않는 지역 이런 거를 가정하면은 구매 가격이 낮게 되겠죠. 캡넷이 높다라는 거는. 예,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이렇게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링크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캡레이트에 대한 거 수익률. 예,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 DCR이라고 하는데요. 부채 보상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DCR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Debt Coverage Ratio라고 그래서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비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Net Operation Income을 Debt 서비스로 나누는 거죠. 제일 위에 아까 얘기했던 Net NOI 하고 그 서비스 부채의 debt을 나눈 건데요. 네, 이것은 DCR은 부동산 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은행, 렌더, 대출기관에서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네, DCR은 순영업 수익, 그러니까 NOI를 부채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모게지죠. 모게지로 나누어서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렌더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렌더에서는 최소 1.2의 DCR을 요구합니다. 뭐 거의 1.25 정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이런 부채를 갚기 위해서 20%의 추가 쿠션을 더 할 만큼 충분히 그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bt service coverage ratio에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월 NOI에서 10만 불의 인컴이 발생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 기간에다가 이제 모게지를 한 8만 불을 페이먼을 한다고 치면은요, 10만 나누기 8만을 하게 되면 1.25가 됩니다. 이는 대출을 지불하는데 드는 비용이 25%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시플로우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쿠션 상황이 이제 남는 거니까 요 좀 남아야지 공실률이 그러니까 베이컨시 레이트 생긴다든지 또는 렌트비 임대료가 하락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대출 기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모게지를 하고 나서도 자금을 그만큼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손익분기 비율, 네, break-even ratio라 그러죠. 손익분기점. 네,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영업비용 플러스 모게지를 총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익스펜스에서 뭐 대 서비스를 그로스 인컴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게지 상환과 관련해서 부동산의 어떤 수익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서 얼마 만에 다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지인데요. DCR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고요. 또 이 측정 항목을 사용을 하면 총 소득이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도 쉽게 확인하고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손익분기점 비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 소득이 20만 불이라고 하고요. 운영 비용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부채 상환, 그러니까 모기지가 8만 불이라면 손익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용 플러스 모기지는 나누기 총소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면은 0.9가 나오죠. 그러니까 10만 더하기 8만 나누기 20만을 하게 되면은 0.9가 나와서 90%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총 비용이 총 수익의 90%에 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률이 10%이고 총소득이 감소해서 그 손익분기율 현금 흐름이 0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됐을 때는 10% 이상의 공실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10%까지 하면 마지널 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캐시 온 캐시 리턴인데요. 캐시 온 캐시 리턴은 캐시 플로어 나누기, 요거는 비포 텍스의 세전 캐시 플로어에다가 캐시 인베스트, 그러니까 현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캐시 플로어 나누기 캐시 인베스터예요. 캐시 온 캐시 리턴은 임대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는 또 다른 지표이기도 한데요. 투자한 총 현금의 퍼센테이지를 연간 현금 수입을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구입한 모든 재산이요, 모든 비용을 감안한 후에 현금으로 가져오게 되는 최소한 10%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캐시 투 캐시 리턴이 10%는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새로운 단독주택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분석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부동산이 150만 불의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예상 NOI가 연간 15만 불이라고 10%라고 하면 그 구매 가격의 70%를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은 부채 상환이 연간 10만 불인 경우라고 보면요. 그 캐시 리턴에 대해서 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현금 흐름 나누기 투자된 현금이죠. NOI 나누기 모계지 하면은 15만 불 빼기 10만 불 나누기 45만 불이면은 11.1%가 됩니다. 즉 실제 현금 수익, 그러니까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연간 초기 투자 금액이 11.1%가 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100%를 회수하는데 9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간 11.1%니까 곱하기 9를 하면 99.9%가 되니까요. 이렇게 부동산 수요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션, 가치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있죠. 뭐 세금 공제를 해준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또는 세금 연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다운이 되니까 상환이 되니까 내가 에퀴티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가는 것은 경기 침체 때 더군다나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만약에 내려간다든가 그 다음 베이컨시 레이 공실률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투자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쿠션이 있어야지 투자한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돈을 더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per square foot한 가격입니다. 이 price per square foot는 sales price 또는 rent price의 total square foo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quare foot한 가격이 그 매매 가격 또는 임대 가격을 square foot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quare foot한 가격은 구매할 때, 렌트할 때 그러니까 다른 곳과 비슷한 부동산을 비교할 때 굉장히 사용하는 아주 쉬운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보자면 두 개의 비슷한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야 좀 쉽잖아요. 하나는 매월 2,000불의 렌트를 하고 있고요. 또 40만 불의 매매를, 그러니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은 1,000스퀘어피트 정도가 되는 집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매월 그 렌트비를 2,500불을 받고 60만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1,500스퀘어예요. 그러면 그 둘 다 판매 가격은 그러니까 스퀘어피트당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불 나누기
1000이니까 400불이죠. 60만 불 나누기 1500스퀘어니까 또 400불이에요. 근데 작은 집에서, 그러니까 1000스퀘어피트에서는 임대료가 스퀘어피트당 2불을 받는 거고요. 또 60만 불에 구입한 것은 2,500불을 받으니까 스퀘어피트당 1불 66.666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동일한다면은 스퀘어피트당 인컴이 더 많은 부동산이 더 좋은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비 얼마나 나오는지도 또 스퀘어피트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50% 규칙입니다. 네, 이거는 총 비용이 50% 곱하기 총 소득을 말합니다. 즉, 익스펜스가 그로스 인컴의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0%가 익스펜스가 넘어가면 이 프로퍼티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500불에 렌트를 받는 집이 있다고 봤을 때 뭐 재산을 그러니까 관리한다든지 또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보험을 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베이컨시 레이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750불, 1,500에 반 750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5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금 이자를 지불하고도 남은 750불 갖고 모게지가 커버가 되면은 그 나머지가 현금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50%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펜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요. ROI라고 합니다. Annual 그러니까 Return of Equity죠. 이거는 연간 수익에서 총 자본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Annual Return 나누기 Total Equity인데 이 ROE는 부동산 투자의 총 수익, 그러니까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뭐 오늘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퀴티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매년 이 매출익으로 자산을 측정을 하고요. 자산을 이제 이럴 때는 계속 보유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ROE가 별로 좋지 않으니 팔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요. 현금 흐름이라든지 가치 상승, 또 모게지 원금 상환을 해서 이 총 자본이 부동산 현재의 가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OI는 연간 현금 흐름 플러스 가치 appreciation 플러스 원금 상환 나누기 시장 가치 빼기 모게지 잔액입니다. 네, ROI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70만 불로 100만 불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연간 현금 흐름이 3만 달러였고요. 4%가 되어서 4만 불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매월 모게지 지불로 인해서 원금 잔액이 10,000불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저는 30만 불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00만 불에 구입을 하고 70만 불은 모게지를 받았으니까는 30만 불을 다운한 거죠. 그래서 총 수익은 현금 흐름 3만 불 플러스 가치 4만 불 플러스 원리금 8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8만 불인데요. 여기서 현금 흐름 3만, 또 밸류가 올라가서 4만 불, 그 다음에 돈을 갚은 거가 10,000불 해서 8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총 ROI는 8만 불 나누기 내가 투자한 금액 30만 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OI는 27%가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나 다른 투자가 비교하면 꽤 큰 수익이 되는 건데요. 흥미로운 거는 자산은 오래 보유할수록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하고 ROI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게지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재융자를 하는 것과 같은 것도 이제 이를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부동산이 상당한 액수를 평가하지만 임대료가 또 같은 비율로 인상되지 않으면 ROE가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네,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internal rate of in return이에요. 그러니까 이 IRR이라고 하는데요. internal rate of return이요. 기본적으로 그 1년의 예상 현금 흐름을 사용하여서 투자의 연간 수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계약금에 대한 초기 현금 흐름이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요. 또 렌트하는 동안 연간 파지티브 현금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매각될 때 이 파지티브 현금 흐름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RR은 이런 현금 흐름을 가져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연간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것도 또 이 방법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IRR이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IRR의 예를 들어 볼게요. 초기 계약금이 3만 불인 그 임대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요. 4년 동안 3,000불의 현금 흐름을 반환한 다음에 5년째 이거를 판매를 하고 6만 불에 팔은 거죠. 그러면 이 IR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를 샀으니까 연간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3만 불에 샀고 1년 차에 3,000불이 또 더 올라갔고요. 또 2년 차에 3,000불, 또 3년 차에 3,000불, 4년 차에 3,000불이었어요. 그리고 5년 차에는 6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총 IRR은 22%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계산법이 많은데요. 위와 같이 IRR까지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계산법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10가지 투자 계산한 방법을 내가 투자하는 곳에 적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렌탈 프로퍼티하고 또 다른 프로퍼티를 비교하는데도 필요한 몇 가지 이런 기본 지표 계산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는 사실 좀 알아야지 성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라고 이런 계산법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